개팔자가 상팔자 굿즈 옷 입고 8만원짜리 오마카세 냠냠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뭐야? 진짜 있어. 이게 진짜 있다니까. 뭐 주는 거야? 셰프들이 강아지를 위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7가지 코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 이거 그냥 SNS 어그로 끌기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때 그래가지고 기사까지 나왔어. 개마카세. 아, 개판이네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현석이랑 오마카세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 시몬님이 몇 년 전부터 스시 팬인데 허세충들 때문에 오마카세 이야기 너무 어려워진 게 화가 난대. 엄청 화나. 네. 반말로 쓰셨어. 화나버리.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취향이냐 뭐 사치냐 허세냐 언론에서 MZ 세대들을 좀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치다 그리고 이거는 허세다 허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너는 왜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꽂혀서 이렇게 먹게 됐을까? 먹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옛날 횟집이었지. 음. 횟집 위주로 이제 많이 다니다가 아시는 분 이제 손님으로 오신 분 중에 맛집 멘토가 한 명 계시거든. 그분이 자네 혹시 즐겨 다니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더라고. 저는 만선 횟집을 다닙니다. 이랬더니 인당 얼마냐 이랬더니 거기 무한으로 나오는 참치집인데 35,000원이면 VIP로 나온대. 그랬더니 허허 웃더라고. 그러더니 작업 다 끝나면 나랑 같이 회 진짜 맛있게 하는데 스시집을 거기 가자는 거야. 어디였어? 거기가 조선호텔 스시조였어. 아.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 오마카세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왜 너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스시야를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월 한 뭐 4, 500만 원씩 쓰지 않았나? 10년 전에는 그 정도 썼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 월 그때는 한 달에 많이 갈 때 10번도 갔었지 스시집들을. 너는 그럼 왜 그렇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넣으면 세후로 쓰는 거잖아. 이게 엄청 큰 돈이란 말이야. 연봉 거의 1억을 그냥 스시집에다가 갖다 박은 거잖아. 왜 그렇게 많이 썼어? 그 당시에는 9,900원짜리 광어 2마리 고흥수산이나 아니면 광명수산 이런 데서 회를 배웠단 말이야. 소주만 먹었지. 그 당시에는 돈을 벌기 시작할 때라 와인이나 이런 것도 몰랐었고 회에다가 소주 먹고 초장 맛에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스시조를 가보자마자 완전 신세계 걸렸구나. 신세계야. 먹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여기 또 오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도 했어. 그리고 다른 스시집은 과연 어떤 맛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를 입문하면서 내면의 그 궁금증, 냄새, 코로 맡는 거, 그리고 입으로 느끼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게 되게 즐겁더라고. 이걸 했을 때 사람이 아, 이렇게 행복할까? 일할 때는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다가 약간 클래식 살짝 틀어진 다이에서 오마카세를 이렇게 딱 먹는데 와,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걸 느꼈어. 나는 아 그때? 그때. 그리고 오마카세가 또 좋았던 거는 일반 프렌치나 이런 데는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음식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상대방이랑 먹을 수 있는데 오마카세는 셰프랑 나랑 대화를 하면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좀 편안했어. 인간 댐댐이가 좋고 말이 좀 통하는 셰프들이랑은 뭔가 좀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스시야가 미친 듯이 예약이 안 되고 너무나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거품이 끼는 시기였지. 그치. 뭔가를 샀을 때 이게 막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근로소득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9% 오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좀 과소비를 하는 게 명품뿐만이 아니라 음식들도 너가 느꼈을 때도 코로나 시절에 자산 시장의 거품기 때 그때 오마카세 전성기가 열렸다고 보는 거야. 그때 오마카세랑 와인이 그때 대박이 난 것 같아. 진짜 너도 나도 오마카세 와인이 안 먹으면 약간 너 거지냐? 이런 느낌으로 누구나 막 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다가 막 올리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자산시장 거품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시기인데 요즘엔 예약이 좀 쉽나? 그런 이제 예약하기 어려웠던 오마카세들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옛날보다는. 아직도 스시인이나 신라호텔, 모리아케, 아리아케지, 모리타상이야는 여기는 아직도 예약이 힘들어. 나머지 업장들은 옛날엔 뭐 3개월, 6개월 웬만한 2군들도 그 정도였거든. 뭐 1군들은 뭐 거의 1년에 한 번 해줄까 말까 신규 아예 안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문턱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좁혀진 거. 난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특히 스시야에 미친 듯이 예약하기가 힘들어졌던 것 같아. 한우 오마카세도 있고 되게 많은 오마카세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오마카세라기보다는 고급 업장들이 있지. 한남 모수 같은 경우도 3스타 받으면서 요즘 예약하기 좀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스시야에 열광을 하는 걸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 한우 오마카세도 업장이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하는 것은 많이 없어. 스시 오마카세도 난 마찬가지로 생각해. 스시인 잘하는 거 알고 있고 모리타상 뭐 당연히 잘하는 거 알고 있고 한데 스시 오마카세도 엄청 많이 생기지만 실제 가서 다 먹어보면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다 그냥 비슷비슷해. 근데 왜 스시야가 그렇게 난리였을까? 왜 한국 사람들 언제부터 그렇게 스시에 미쳐 있었을까? 진짜 이렇게 많이 간 이유를 내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 나도 스시집을 갔던 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할 때쯤에 시작을 한 거야. 돈을 벌어서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식주
이슈 중 하나잖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렇죠. 그 중에 오마카세라는 건 이미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나왔는데 무슨 맛일지 궁금할 것 같아 사람들이. 20, 30대 초기에 돈 좀 버신 분들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스시를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차를 사고 시계를 사고 집을 사고 그림을 사고 이런 테크트리로 좀 가는 것 같아. 돈이 조금씩 모아질수록 주변에 지인들을 보니까. 사기꾼들은 차부터 사. 그래서 아무래도 음식이 접하기가 쉽고 큰 자산이 없더라도 입문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예요. 전화로 예약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왜 한우 오마카세에 비해서 스시야가 그런 게 더 만들어진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스시 맛을 잘 모르고 해도 스시인 같다라고 하면 야 어떻게 갔어? 예약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잖아 스시에서. 그거랑 비슷해. 왜 스시가 그렇게 된 걸까? 생선들은 맛이 다 달라. 왜냐면 종류가 다 다르니까. 근데 한우는 하나의 개체, 뭐 하나의 개체가 아니더라도 부위별로 잘린 거잖아. 부위별로 그러니까 맛이 조금씩 다른 거지 돼지고기랑 소처럼 확 다른 맛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우 오마카세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 너는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해서 그래. 난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 나 고기 좋아해. 집에서 고기만 먹거든. 근데 그 돈을 주고 고기를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나 없다고 생각해서 잘 안 가는 거야.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맛있는 것도 요 정도, 맛없는 것도 뭐 요 정도. 약간 변화의 폭이 별로 크지가 않더라.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보자. 기사를 내가 따왔어. 횡성 한우 축제 오마카세. 야, 이게 횡성 한우 축제에서도 오마카세 이 축제를 하는데 여기서 오마카세를 만들었는데 1인당 15만 원이다. 서울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니고 여기서 사진 보면 이게 좀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25만 명이 방문을 했대. 에드워드 건이라고 하는 셰프가 있어. 이 셰프랑 같이 준비해서 단호박 수프부터. 야, 이게 처음에 고급 요리에서 누가 단호박 수프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리코타 치즈 샐러드 너무 이게 뻔한 메뉴네요. 그리고 라구, 안심 스테이크, 차돌박이, 비빔밥, 후식 등으로 구성됐다. 이거 15만 원을 받았나봐. 그래서 여기에 갔던 많은 유튜버들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음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게 나는 안 가봤지만 유명 유튜버 정유곽이라는 애가 있어요. 고기 유튜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인생 최악의 한우 오마카세. 왜냐하면 70만 정도 되는 유튜버면 이렇게 혹평을 잘 안 해. 왜 광고비를 받아야 되니까 비판하기 시작한 광고비가 잘 안 들어오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면 6%인데? 6%? 이거 6%니 이거? 막 이랬었어. 사실 내가 이거를 보면서 야 그 횡성 한우 축제 오마카세 바가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가서 에드워드 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유명 셰프랑 콜라보하는 음식들은 다 맛없어.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시 사이토에서 뭘 콜라보를 했잖아. 네가 갔다 왔잖아. 스시 사이토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스시 순지라고 하는 순지 셰프가 일본에서 이제 자기 업장을 차리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오마카세를 한국 팬들에게 보여준 거지.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석이는 좀 세게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스시 순지 그 셰프가 한국에 와서 갈라 디너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석이가 저한테 여기 10대만 66인데 갈래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마침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날 현석이가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오마카세를 갔는데 현석이가 이제 다 먹고 전화가 왔어요. 형 여기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형이 나 욕 엄청 할 뻔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맛없다고. 난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 너도 맛없다 그랬잖아. 근데 맛이 없는 거 아니 좀 아쉽다. 인당 66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아니 왜냐면 난 일본 사이토를 가서 먹어봤단 말이야. 거기에 퀄리티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온지 알고 간 건 맞아. 한국도 사실 거기보다 맛있게 나온 적이 많은데 현석아 자꾸 이렇게 그러지 말고 너 맛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맛있었어 맛없었어. 기대보단 좀 아니었다 요 정도. 솔직히 맛없다 그랬잖아. 왜 그래. 좀 양이 적고 좀 아쉽다. 그래 좀 아쉽긴 했지만은 뭐 좋은 경험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자기 위안을 좀 했어. 그래,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거 다시 오지 말자. 여기 댓글들 봐봐. 현성님 너무 살이 셔요 이러면서 여기 해피 스킬 해피 기동 막 이렇게 댓글들 나오잖아. 다음 또 오마카세 좀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요즘에 저는 이런 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떠요. 무턱대고 오마카세 먹고 인증샷 목매더니 터질 게 터졌다. 전 이거 기자가 너무 잘못된 핀트로 기사를 썼다라고 생각해요. MZ세대 청년들의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랑 오마카세를 먹는 그런 세태랑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오마카세를 많이 먹는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아니고 기사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신용불량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야. 근데 이거랑 오마카세를 많이 먹는 세태랑 연결시키면 너무 무리 아니냐 이게.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MZ세대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용불량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중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을 다중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랑 오마카세 먹는 거랑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마카세 그래도 자주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다중채무자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걸 제가 왜 언급을 했냐면 언론에서 이런 것들 청년층들 MZ세대들이 오마카세 가서 뭐 20만 원,
원, 10만 원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 소확행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 기사를 좀 봐보죠. 제가 기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한 끼 60만 원인데도 대기 100명 넘어. 너 같은 사람이 66만 원. 너 같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나 봐. 이봉 셰프 오마카세 특급 인기해서 뭐 호텔마다 셰프 초청인사 재개해서 팬데믹 이후로 뭐 수요가 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스시야 쇼타의 문경환 셰프 이렇게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이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뭘 하나 봐요. 13일 정식 예약 개시 하루 만에 모든 좌석 전자석이 마감됐대요. 여기 이제 도쿄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되는 스시야 쇼타의 문경환 셰프래요. 여기서 일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100명이 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식대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미슐랭 3스타 셰프 뭐 이제 알레노 갈라디너는 60만 원이래요. 이게 와인 페어링 포함해서 근데 페어링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 감안해 보면 식대는 45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45만 원짜리도 다 이제 예약이 다 마감이 됐다. 이 사람이고 3스타 셰프. 저는 여기는 안 가봤지만 저는 경험상 봤을 때 이런 갈라디너를 가면 돈이 아깝더라고요. 물론 미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험 삼아서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을 생각하는데 갈라디너 쇼는 왜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까?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아니야. 갈라디너가 퀄리티가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스시조에서 했던 갈라디너들로 난 좀 많이 가봤는데 임팩트를 받은 적이 너무 많았어. 벌써 7, 8년 전인데 스시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와가지고 거기는 진짜 그 당시에도 그걸로 인해서 인기가 많아졌었어. 갈라디너가 다 맛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스시조에서 되게 잘 되니까 일반적인 스시집들 여러 군데를 갈라디너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특별하지 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인식이 좀 안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또 이제 오마카세 이거 기사 보면 굉장히 황당한데요. 개팔자가 상팔자 굿즈 옷 입고 8만 원짜리 오마카세 냠냠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뭐야? 진짜 있어. 이게 진짜 있다니까. 뭐 주는 거야? 셰프들이 강아지를 위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7가지 코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셰프 2명이 캥거루 고기. 소고기랑 캥거루 고기를 만들어서 1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한대. 이게 더 웃기다. 아주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순식간에 그릇을 비운다. 이거 어떻게 하다 강아지는 뭐 개껌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데 뭐 이런 거는 취향의 문제냐 요지경 세상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7kg 미만 소형견은 58,000원 15kg 미만은 68,000원 대형견은 78,000원이야. 강아지 한 끼를 먹이는데 이거 그냥 SNS 어그로 끌기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때 그래가지고 기사까지 나왔어. 개마카세. 개마카세라 그러도 이걸 오마카세 아니고 개마카세인데 거기서 아주 개판이네요. 이게 뭐야?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방송하다 내가 잘 안 웃는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SNS를 열심히 하는 인플루언서거나 유튜버들이라면 갈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콘텐츠감이잖아 이게. 그치. 근데 일반 사람이 이거 간다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에 너무 오마카세 열풍이 불고 개나 소나 다 오마카세, 순대 오마카세, 파스타 오마카세, 오뎅 오마카세, 커피카세, 닭고기, 양고기 오마카세 뭐 별게 다 있어요 진짜. 예전에는 그냥 세트 메뉴를 똑같이 팔던 거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2, 3만 원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치. 근데 이런 상술이 또 있구나. 강아지한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야,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일본에 내가 기사를 따왔는데 데일리 신초라는 데에서 한국의 오마카세 열풍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물론 일본이 이제 혐한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국 젊은이들 한심해 뭐 이런 뉘앙스로 좀 기사를 몇 개 썼는데 일본의 오마카세가 한국에서 유행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는 오마카세는 한국 젊은이들의 사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오마카세 열풍이라는 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 넌 오마카세 너무 많이 다녔잖아. 오마카세를 내가 처음 다녔을 때는 모임도 많이 했어. 와인원이나 뭐 이런 카페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을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보고 싶다. SNS. 내가 거기서 모임을 자주 했거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변호사나 의사분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나이도 이제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그런 분들이었고 내가 다녔을 때 초반에는 2030의 허세를 위해서 다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요즘에는 형이 말한 대로 진짜 그런 분들이 가끔 인스타에서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데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 거야?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이해가 되는 거는 먹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런 먹고 마음이 싶은 있어. 걸까? SNS에 올리고 싶은 걸까? 그건 뭐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올리고 싶은 게 일단은 많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 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와인을 많이 하니까 와인 피플들을 많이 알잖아.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막 와인 좋은 거 많이 올리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도저히 얘는 먹을 수 없는데 계속 다니는 친구들 보면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자들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얻어먹는 분들이? 여성분들 중에 자기 돈을 사먹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10명 중에 5명 안에 드는 케이스고 나머지 5명 중에서 SNS 같은 걸 좀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걸 먹을 수가 없는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와인을 먹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계속 먹지? 특정 그 인스타 보면 이제 골프, 해외여행 그리고 오마카세 올리시는 여성분들 가끔 보이시더라고.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올리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오마카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MZ세대들이 취향을 되게 중요시하고 경제적 자본을 많이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 자본을 획득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 자본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고 하면 미술을 꼭 살 필요 없이 그냥 전시를 많이 다니고 뭐 이제 전시 많이 다니면서 그 인스타에 SNS 올리고 오마카세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무리하면 누구나 한 달에 한두 번은 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월급이 250만 원이어도 20만 원, 30만 원 쪼개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치. 평소에 좀 아끼고 오마카세가 되게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15, 20만 원이면 진짜 하이엔드였거든. 스시조 시절에는. 근데 요즘에는 45, 50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15, 20만 원짜리 가도 몇 개 음식들은 정말 거기서 나오는 거에 못지않게 괜찮은 게 나오니까 셰프들이 또 그런 데 가서 먹어봐. 업자들은 또 먹어보면 알거든. 이거 대충 어떻게 하면 이만 낼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고 수시들도 뭐 아루이 같은 데는 뭐 그때 내가 알기로는 5만 원인가 6만 원이었는데 나오는 게 강남권 한 15만 원 맞아. 미들급보다 잘 나왔던 것 스시 같아. 아르이 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 가격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지? 이러면서. 요즘에는 대안이 너무 많고 무조건 스시 오마카세가 사치품이다라고 그건 특정 몇 개만 그런 거고 아닌 것도 되게 많고 잘 찾아보면 좀 괜찮은 집 많다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다. 저는 오마카세 열풍을 취향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사치나 소확행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자사시장 거품과 더불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 중에 좀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이게 단순히 자사시장 거품 때문에만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자사시장 거품이 이제 꺼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쫙 빠져야 되는데 많이 안 빠져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인 모임을 많이 하니까 표본이 되게 많아요. 오마카세라고 하면 인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와인은 먹으면 그냥 50만원 이상 무조건 나오거든요. 비싼 모임 하면 와인만 100만원. 평균적인 모임이 인당 30에서 50만원 정도 모임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식대 플러스 20만원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50 중반 60에서 100만원 정도를 내고 식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와인 모임은 대부분 남자 8명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 뭐 그치.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짜 여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SNS 열심히 하는 사람 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고 와인 즐기는 사람들이 또 미식을 좋아하고 딱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모수가 넓어지니까 이게 대충 데이터가 파악이 되잖아. 확실히 요즘 나보다 좀 젊은 세대들 그 친구들이 가치관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이게 취향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정말 자기 취향을 추구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면서 한다 이게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내가 뭐 돈 벌어봤자 어차피 뭐 잘 안 되고 그냥 뭐 쓰면서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거의 미래를 안 보고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 모아봤자 10년 되면 1억밖에 못 모으니까 그냥 쓰면서 살자.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젊을 때 아니면 내가 언제 즐기겠느냐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다. 나 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가치관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삶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 문화 이런 것 같아. SNS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맛집 인플루언서가 가장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먹는데 쓸 돈만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고 뭐 사진 예쁘게 찍고 근데 이제 맛집 인플루언서가 되면 뭐 음식 다 공짜로 먹고 광고비도 받고 진입 장벽은 낮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치.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그런 것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맛집 같은 거 포스팅 하잖아요. 그러면 협찬문이 오지. 협찬문이 엄청 오죠. 근데 저 협찬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맛없는 걸 맛없다고 쓰기가 사실 어렵잖아. 그렇게 쓸 수 없어. 나는 아는 내 지인이 하는 업장을 가도 맛없으면 아예 안 올려. 근데 옛날엔 올렸잖아 맛없어도. 맛없어도 맛없다고 올렸지. 그치 요즘엔 좀 변했네. 맛없다고 올리니까 다 삐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올려. 이제 이제 안 거의 안 올려. 맛없어가지고 이거 좀 맛없는데 이러는데 좀 맛없다고 올리지 않잖아. 여기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내 인생 최악의 업장은 어도지 어도 배정철 어도지 아유, 어도. 나 제일 잘 가던 곳인데 거길 가갖고 또 거기 난리를 쳐가다갖고 나도 내가 못 난리 가고. 친 게 아니지 사실. 나도 솔직히 본질은 여기 댓글 써주신 대로 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젊은 층들이 실망 소비를 한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SNS가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울이 되게 재밌는 도시인 게 상류층과 최상류층과 중산층과 하위계층 소득이 비슷한 지역에 섞여 살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과시하고 그리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비를 따라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나 접합돼 있는 그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 중산층의 모방 소비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 음식인 거야. 중산층들이 무리를 하면 한남 모수 갈 수 있고 그렇지. 뭐 스시인 갈 수 있잖아.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SNS로 상류층들이 하고 있는 걸 모방하기 가장 쉬운 게 음식이다. 어떻게 보면 사실 마케팅하기는 제일 쉬운 게 음식 장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어. 음식 장사가 인플루언서들의 카르텔이 가장 세요. 맛집 인플루언서들끼리 자기들끼리 카르텔 꾸려서 업장들 밀어주잖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A, B, C가 다 친구야. 근데 A가 하는 업장 밀어주고 그 다음에 B를 밀어주고 C를 밀어주고 그리고 A, B, C가 돈을 모아서 맛집 인플루언서 한 20명,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접대를 하고 룸사랑도 데려가고 와인도 막 따주고 막 이래요. 이게 소설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되게 돈을 많이 벌고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맛집 업장의 사장님들이 인플루언서 관리를 따로 하는데 그 친구들을 관리한다는 게 뭐냐?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친해져야 된다. 같이 막 놀고 술 마시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탄탄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맛집 섹터를 꽉 잡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홍보해주면 여기가 그냥 뜨더라고요. 보통 서울에서 코랑 혀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들의 테이스트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가보면 맛대가리 별로 없고. 근데 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경험들이 적은 진짜 젊고 서울의 미식문화를 좀 동경하고 하프를 동경하는 그런 젊은 애들이 거기 다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미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는 부자들이고 인플루언서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장들을 띄우고 있는데 알고 보면 A가 만든 업장이 A, B, C, D, E, F, G 한 사람이 다 만든 건데 사장이 같아. 사장이 다 같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 가봤어? 저기 가봤어? 근데 알고 보면 한 사람이 다 만든 거야.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다 밀어주는 거죠 거기를. 정말로 돈이 있고 테이스트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휩쓸리지도 않죠. 그리고 먹어보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는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 휩쓸리면서 거기 돈을 쓰면서 그 사람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사실 맛집 인플루언서들 카르텔의 세계가 가장 공고해요. 내가 봤을 때. 예전에 2010년도 초반에는 네이버 이제 파워블로거들 있잖아. 그때 시절에는 사실 이런 게 낭만 시대라서 서로 난 여기 맛있는데 난 여기 맛없다. 뭐 이런 약간 논쟁을 펴리고 약간 낭만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난 조금 그리운 것 같아. 그때 초가 사실 진짜 맛집들을 한 명 한 명 가면서 서칭해주고 그걸 다시 또 따라가서 나도 먹어보고 평가하고 블로그에 올리던 그 시절이 난 좀 그립기는 해. 그때는 그때. SNS가 고도화가 되지 않았었어. SNS를 이용한 마케팅이 약간 초기 단계였고 물론 그때도 뒷광고 다 있었고 하지만 고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내는 블로거들이나 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 사실 거의 다 한 배 탄 경우들이 많아. 다 한 배를 탔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다 엮여 있던가. 이래서 이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마카세 열풍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